오늘도 안전하게, 내일도 걱정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왜 응급상황 대처법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신체의 반응 속도는 자연스레 느려지고 균형 감각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쉽게 해결될 상황도 혼자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은 방에 있었고요. 3일이나 누워 있었어요. 실제 독거노인의 사례입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된 대처법이 필수입니다. 가장 흔한 응급상황 유형입니다. 낙상 넘어짐입니다. 화장실, 부엌, 거실의 미끄러운 바닥이 원인이고 근력 저하와 어지러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쓰러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통증을 참거나 좀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무지한 판단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저혈당 쇼크입니다. 당뇨병 관리 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인슐린 과다 투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놓치기 쉬운 저혈당 쇼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저혈당 쇼크란 무엇인가? 저혈당은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혈당이 70mg/dL 이하일 경우를 저혈당으로 보며 의식소실, 발작,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 상태를 저혈당 쇼크라고 부릅니다. 저혈당 쇼크는 왜 발생하나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또는 혈당 강화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식사를 거르거나 늦게 먹은 경우, 식사량은 적었는데 약을 평소처럼 복용한 경우, 운동을 예상보다 오래 하거나 갑자기 강도 높게 한 경우, 술을 빈속에 마심으로 간의 당 조절 기능이 억제되는 경우, 비당뇨인에게도 발생 가능합니다. 과도한 음주, 간경화, 간염 등 간 기능 저하로 인한 경우, 심한 스트레스나 영양실조, 베타 차단제, 항말라리아 약 등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 초기 증상인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손떨림, 불안감, 배고픔, 창백한 얼굴 등이 초기 증상입니다.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받는 진행 단계의 증상입니다. 어지러움, 혼란, 판단력 저하, 말이 어눌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이중시야, 시야 흐림 등의 증상,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행동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심각할 경우는 의식소실, 경련 발작, 혼수 상태, 심정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즉시 당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포도당 정제, 꿀 1숟갈, 주스 1컵, 사탕 2~3개, 과일보단 설탕 형태의 효과 빠른 단순당이 좋으며 이후에는 밥, 빵, 바나나 등으로 혈당 유지가 필요한 복합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10 내지 15분 후 증상 개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개선이 없으면 추가 당분 섭취 후 병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음식물을 입에 넣지 말 것이며 즉시 119에 신고하든지 주변 사람이 있다면 응급 글루카곤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미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방 방법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공복 운동은 피하고 간단한 간식 후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출 시 포도당 캔디, 젤리, 사탕 꼭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 인식 훈련도 필요하며 가족, 이웃도 함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당뇨인도 주의할 점입니다. 과음 후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도 너무 장시간 금식은 금물입니다. 간 기능이 약한 경우 주기적인 혈당 체크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 Q&A입니다. 저혈당은 밤에도 올 수 있나요? 네, 특히 잠들기 전 혈당이 낮을 경우 새벽에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며 식은땀이나 악몽, 심한 피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무조건 단 걸 먹으면 되나요?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식이 없을 땐 음식물 투입이 질식 위험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혈당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혈당, 고혈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망막, 신장, 심장에 큰 손상을 줍니다. 따라서 혈당 균형 유지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입니다. 음식 조리 중 깜빡하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전기장판, 히터 사용 중 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질식 혼절하는 경우입니다. 목에 음식물이 걸리거나 고혈압약 복용 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등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대처 매뉴얼입니다. 비상연락처 정리입니다. 가족, 이웃, 119, 주치의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전화기 옆에 붙이기입니다. 휴대폰에도 단축번호 등록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1번 아들, 2번 119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동선의 휴대폰 배치입니다. 욕실, 부엌, 침실 등 주요 공간에 저가형 휴대폰 또는 무전기 배치 필수입니다. 목걸이형 긴급 호출기, 응급 버튼 설치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낙상 예방 환경 만들기입니다. 욕실 복도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필요합니다. 야간에는 센서형 조명 등 설치 필요합니다. 지팡이, 워커, 손잡이 적극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AED 교육 필요합니다. 노인 본인보다도 이웃과 가족이 필수로 배워야 할 내용이며 근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교육 진행합니다. 매일 연락하기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하루 전화 한 통화하기입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낙상했을 때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다리나 허리에 골절 가능성 있습니다. 손 닿는 곳에 휴대폰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웃을 향해 소리치거나 벽을 두드려 알리기입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는 것은 심장 문제입니다.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심호흡을 유지하고 움직이지 말고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 심장약이 있다면 혀 밑에 넣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한쪽으로 떨어진다면 즉시 응급상황 대처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눕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증상 시작 시간은 의료진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시간 기록을 필히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즉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 센서, 매일 안부 전화하기 등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으로 무료 설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자체별 독거노인 응급망 지원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마을 돌봄 매니저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마을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연계 가능합니다. 스마트워치, 긴급호출 앱을 통한 서비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심박수 이상 감지 시 자동신고 기능과 실버케어 SOS,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 추천합니다. 혼자서도 걱정 없이 사는 법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자유이자 고독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이유로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생활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꿉니다. 이웃과 연결되고 기술과 연결되고 가족과 연결되면 혼자 살아도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의 집에 응급 연락처를 붙여드리고 내일은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건강찾기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